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오프라인 상태인 경제 본능을 켜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포인트 헤드라인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를 둘러싼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중국이 재료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버렸는데 자세한 소식 뉴스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또 이어지는 취재 파일에서는 요새 부쩍 사이가 가까워진 중동과 중국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바짝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네. 최근 중국 이슈가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제가 기침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감기에 걸릴 걱정까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돈줄을 쬐면서 또다시 싸움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와 제한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네. 이 행정명령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등 세 가지 분야의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되냐면 이 세 개 분야에서 이제 중국의 특정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계획을 이제 신고를 해야 하고요. 네. 또 미국 재무장관이 특정 투자에 대한 금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투자를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을 우려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와 함께 금융 중심지 이제 홍콩과 마카오도 함께 우려 국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금융을 옥죄겠다 하는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홍콩, 마카오, 중국, 범중국 국가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세 가지 기술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술이 군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 최근 전자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개발도 막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겉으로는 첨단 산업 견제를 하는 거지만 네네. 속내에는 안보 또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네. 네, 이번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네. 미국이 반도체 관련 규제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제 통제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이어 네덜란드와 이제 일본이 이에 동참하면서 이제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실상 막혔죠, 이제.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에 미국은 우리나라인 그 우방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적용을 해주기는 했어요. 1년간 네네. 유예를 해준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장비뿐만 아니라 돈도 대지 말아라.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금융 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네네.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 대부분을 네. 먹여 살리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핵이잖아요. 반도체가 그렇죠. 뭐 밑에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걸려 있는 업체가 많은데 네. 이번 중국 규제에 이제 걸려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정부도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정부는 일단 이번 중국 자본 규제에 대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네. 오늘 아침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이 이유가 이제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이 됐다. 아, 우리나라 기업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네네. 그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네. 이 분석 내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우리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정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네. 선을 긋기는 한 건데, 맞습니다. 이 네. 금융시장에서도 어떻게 또 같은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가 아무렇지도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그 전일에 엔비디아나 뭐 네.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것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네네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다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약세 네. 흐름이 있다는 건 이렇게 일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규제가 미국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네.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근데 중국과 미국이란 이제 고래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이제 이른바 반도체 동맹이라는 치포 국가들에게 이 투자 제재 동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또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또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공조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까지 뭐 제재를 네. 요구하는지를 앞으로 지켜봐야겠고, 네네. 미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중국이 또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자금줄이 막힌 중국이 광물 수출 규제를 확대하거나 이제 네. 다른 제재 조치를 좀 내놓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중국이 전력 반도체 주요 광물인 갈륨과 네. LED에 있는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업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른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월인데요. 지금 1년 네.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딱 장비 수출 통제한 거를 예, 유예해 준 준 게 올해 이제 10월에 끝난다. 네네. 네.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과연 그 수출 통제가 유예가 또 될지 네. 아니면 또 이게 수출 기준이 강화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9시 반에 이제 미국의 그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런 해외 금융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시장 참가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FOMC와 함께 그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당히 큰 이벤트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돈값이 금리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되고 네.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경 발표되는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CPI가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올수록 네. 이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미국이 좀 더 긴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이에 주식시장이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도 당연히 미국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CPI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물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네. 따라서 뭐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그렇죠.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 네네. 있다 이런 건데 네. 지금 CPI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얼마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3.3%, 네. 이제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할 것으로 그 월수는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 3.3% 수치는 작년 7월 상승률 8.5%와 비교하면 많이 좀 줄어든 수치잖아요. 작년 이게. 7월에 네. 8%가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게 40년 내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 같이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완화됐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3.3% 이게 중요한데요. 네. 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부합할 수도 있다. 이런 이대로 나온다면 이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시점이 내년 이맘때쯤에 네. 이제 목표치까지 갈 수도 있다. 네네네. 만약 오늘 예상대로 나오면요 이번에. 네, 그렇죠. 변수도 있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요즘 기름값 보시면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제 뉴스 나오고 들어가면 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7월부터 계속 됐는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뭐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물가를 자극한 요인이라 이게 CPI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와 미국 시장은 좀 CPI 발표 전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내일 또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주식시장 관련 소식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전해주시죠. 네, 이제 증권가가 이제 테마주 쏠림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좀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정 섹터로 쏠리는 변동성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 주에 전해드린 소식에도 네. 그 금융당국이 이 주식 쏠림 현상에 대해서 네. 우려하고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네. 하겠다고 했고요. 증권사에서도 이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서 돈줄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줄을 재고 있는 거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걸 상당히 좀 줄이는 건데요.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돈 빌려주는 금액 자체를 좀 제한을 네네네.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달 초부터 이게 고객들의 검색량과 주문량이 많은 종목을 네.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보여주는 이런 실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검색 상위 종목을 저거 사야겠다. 네. 이제 포모가 올 수가 있잖아요. 보고서 따라서 예, 사는 거. 따라서 사는 고객들이 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그것 때문에 약간 쏠림 현상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어서 이 같은 추격 매수에 나서는 고객들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고요. 휩쓸려서 사지 마라.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신용 금리를 낮춘 증권사들은 이제 급격하게 변동하는 종목에 한해서 네네. 이제 증거금률을 높이거나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을 좀 줄이는. 네.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HN을 신용 대출 불가 종목으로 네네. 아예 변경을 하고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을 했습니다. 증거금률 100%면은 이제 네. 대출 받아서 사지 말고 맞습니다. 현금 100%로 다 사라. 예, 그렇죠. 이런 거죠? 자기 돈으로 사라. 자기 돈으로 네, 사라. 자기 돈으로만 사라 네네.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요. 지난 4일부터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신용 대출 자체를 막기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전날부터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신용 대출 증거금률을 네. 이제 기존의 20에서 40%에서 네. 100%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복현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테마주 열기로 이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에 대해서 네네. 이제 철저한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요. 네. 특히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일명 비투를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해달라 했는데 증권사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좀 반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테마주 이제 과열된 모습과 네. 당국의 조치까지 나왔고요. 네.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 집값 띄우기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집값 조정기 이전에는 이제 네.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을 사지 못해서 벼락거지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이 네네. 이제 사실 많은 부분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이 네. 얼마나 많았길래 많은 부분입니까? 그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부동산 시세 조정에 대한 기획 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국토부 같은 경우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 및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네네. 네, 시세를 교란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는데 이게 총 541건이나 돼요. 네네네. 네, 이게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기획 조사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사이에 예, 500건이 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같은 행위가 이게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그 2022년 1월 이때 네네. 80%가 몰려 있었다는 대부분 거죠. 있었고요. 이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집값 급등에 이 같은 시장 조정 행위가 불을 지핀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조정을 한 겁니까? 네, 이게 허위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 네네. 이제 법인과 법인 직원 사이에 자전거를 해서 이제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아는 있고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개입하고 네. 가족 간 거래, 뭐 외지인 거래에다 세금 신고 회피까지 뭐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뭐 시세 조정 행위 좀 확실하게 좀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